예. 법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세제화 포함해서 총 3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처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금융위 규정, 그다음에 한국투자협회 규정, 그리고 회사법까지 해서 총 25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혹자들이 말하기를 법률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과락만 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규 자체가 굉장히 폭넓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가장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규는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위에 법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밑에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이 있게 되고요. 그 밑에 금융위 규정과 그 다음에 협회 규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까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여기에 없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리가 만무할 것이고 여기에 없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숲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위 규정과 협회 규정은 나무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여기에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와 여기에서 좀 더 세분화될 뿐 실제적으로는 법률과 그 다음에 금융위 규정, 그 다음에 협회 규정까지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그렸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세 과목을 다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이 아무래도 투자 상담자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매매업자와 중개업자에 관련된 규율, 그리고 불공정 거래라든가 어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에 관한 부분이 중점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금융위 규정은 법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 그러니까 뭐 NCR이라든가 아니면 적기 시정 조치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협회 규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안 나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투자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설명서를 부여함에 있어서 실무상에서 새로 부여하고 있는 핵심 설명서 같은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법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보다는 상법상의 일반 원칙을 담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법의 기본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식과 자본과 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주식과 자본과 주주의 어떠한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학습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규를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는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연결 지어 나가면서 그 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나,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법규를 어려워한다기보다 법규를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실제적으로 좀 더 이해할 폭이 넓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규를 공부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이 전체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색깔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법규 점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5장 증권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세제는요, 총 5문항 출제가 되는데요.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상증세, 증권거래세법, 여기에서 각각 한 문항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세법의 전반적인 그 이해보다는 각 부분에서 간단히 이해를 하시고 각 파트별로 그 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그걸로 대비를 하시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시고요. 그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문제 위주로 정리하는 전략을 갖도록 한다.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드리는 부분 그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출제 비중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수정신고와 경영 청구, 여기까지가 소득세법 얘기하는, 국세기본법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원천징수세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소득세법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하고 배당소득 위주로 보실 텐데요. 약간 내용이 복잡할 수는 있지만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원천징수세율은 단순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세대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정신고기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얘는 이해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스킬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 나와 있는데 이쪽이 상속세법, 증여세법 얘기하고 있고요. 상속공제 부분 상당히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 조금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 보시고요. 증여재산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단순 암기입니다. 이해는 크게 필요가 없고요. 단순 암기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 잘 외워놓으시면 되겠고 마지막 주제가 증권거래세법, 비과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래세율, 비과세 세 가지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거래세율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나옵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한 문항은 충분히 득점할 수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암기 위주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